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같은 연말연시나 명절 때는 택배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죠. 통계청이 집계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70박스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통계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사회 경제의 불평등 문제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많은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요즘 혹시 쓰레기 식민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이 부자 나라들의 쓰레기 처리장이 돼주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 두바이나 시드니 같은 일부 도시들을 중심으로는 폐기물 제로 선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인류의 재앙을 부르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쓰레기 문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쓰레기 대란을 풀어나갈 해법들은 어떤 게 또 제시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매립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많죠.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도권 바깥으로 또 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저도 여기 방송국에 출근하다 보면 저희 상암동 근처에 마포구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플래카드들이 또 이것저것 붙어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변상욱 대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워낙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예.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어쩌다 이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글쎄요, 뭐 젊은 시절부터 예를 들면 환경운동 또는 생태계 문제에 이제 관심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녹색 환경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배우기도 하고 동참도 해보고, 또 느리게 살기 운동도 이제 같이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느리게 살기라든가 조금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의 생각.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자동차 면허가 없습니다만은.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유럽을 이제 여행하다가 예. 네덜란드, 스웨덴 이쪽 북유럽 쪽을 거리를 거니는데 쓰레기통 위에 항상 뭔가 기둥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둥이 이제 우리로 치면 가로등 같은 전신주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고 넓은 판이 있고 그 밑에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위에다 설치를 하고 예. 그 판넬에서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로 만들어서 예. 밑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작동시키는 거죠. 쓰레기통에 작동시킬 게 뭐 있어요? 뚜껑 열고 넣으면 되지. 매번 꽉꽉 누르는 거죠. 압착하는 압축, 겁니다. 압착. 예. 압착이라고 해야겠죠. 예. 꽉꽉 누르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갖고서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번 수거할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해도 되도록. 쓰레기차가 덜 돌아다니고. 예, 덜 돌아다니고 인건비도 예. 거기서 줄이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가 유럽이 이렇게 관심을 벌써부터 갖고 있구나. 예. 전기 판넬, 태양광을 이용하고 양을 줄이고 하는 노력. 이게 언젠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떤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들도 이제 슬슬 소비가 많아질수록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그렇죠. 시절인가 벌써 보네요. 이게 5, 6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예. 우리도 뭐 한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꽤 심각하긴 했었는데, 특히 여름에 예. 냄새 나니까 요즘 겨울에는 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고민거리인 결국 모양이에요. 겨울 연말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뭐 우리나라가 딱 조사한 건 없습니다만 미국의 환경보호국이 조사한 건 있습니다. 예. 대략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에 25% 정도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아하. 여름에 썩어서 냄새 나는 건 겨울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일단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니까 예. 거기에 포장지 라든가 선물 주고받고 그렇죠. 뭐 예. 연말 쇼핑하고 또 비싼 선물들을 많이 이제 주고받고 예. 하니까 거기 이제 완충제라고 하나요? 이제 채워 넣어 가지고 이제 안 깨지게 하려고 그런 예. 것들도 또 가득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박스. 그다음에 또 파티는 파티대로 엄청나게 많이 열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한 25% 정도 이제 늘어나죠. 더군다나 요새는 그 조사할 때와 달리 네.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배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예, 배송 때문에
쓰레기는 아마 더 늘어날 아. 겁니다. 아마 이거 저도- 쌓여 있는 걸 보시면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이제 가사를 크게는 못 도우니까 예.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를 주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아내와 가족과 살아온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예. 그러니 그동안에 이제 제가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량을 제가 몸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시겠군요. 예. 이거는 수레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재활용 쓰레기 와. 처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죠. 이제는 그걸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바로 찹니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또 쌓아놓게 되고. 인터넷 쇼핑이 참 편한데 예. 100가지가 편한데 딱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 사는데 이렇게 많은 포장재를 써야 되나? 그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뭔가 조금 다른 약간의 양상이 있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예. 플라스틱 병 10만 8천 개짜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걸 모아서 쌓아서 모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송파구 잠실동에 가면은 또 예. 청주시 복대동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리를 세우긴 세웠는데 그 장식품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캔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커피잔, 일회용 커피잔, 그다음에 커피를 그 넣어 갖고 들고 다니게 돼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그뭐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 예. 또는 그 종이로 된 그 예. 꽂아서 캐리어? 넣는 그 예. 캐리어 같은 예. 것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자는 의미의 성탄절이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그걸 위해서 또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취지였나 보네요.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면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쓰레기는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네, 예. 버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버려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다 되돌아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워버리거나 파묻으면 예.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태운다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끝에 고용물이 남아서 그걸 예. 또 매립하게 되죠. 땅에 파묻은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특히 태우고 난 고용물 같은 경우는 썩으려면 네. 이렇게 수십 년 또는 어떤 거는 수백 년 걸린다고 하는데 다시 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아, 뭘 채워- 캐서 먹어요? 캐서 먹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염되어 갖고 다시 물로 돌아오든지 그다음에 태울 때의 연기는 다시 대기 오염 돌고 돌아서 언제나 지구에 꽉 차 있거나 지구 밑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 눈에서 덮어버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쓰레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예. 그다음에 쓰레기는 남았다라고 하는데 쓰레기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쥐어짠 겁니다. 예, 무슨 플라스틱만 말이죠? 해도 예. 석유를 쥐어짜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고 그렇죠. 플라스틱 뭐 예. 병 하나 만들더라도. 매립으로 토양 오염시키고 소각으로 대기 오염에 다시 찌꺼기는 또 모아가지고 바다로 많이 버립니다. 예. 투기 오염에다가 결국 뱅뱅뱅뱅뱅 돌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쥐어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반드시 돌아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 쓰레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음식물들 중에 몇 분의 1이 버려지냐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안 아, 먹고 버리는 게. 먹으려고 만들었다가 먹으려고 만들었다 버리는 버리는 게. 아, 그렇게 많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조사한 걸 보면 45%는 안 먹고 버리게 됩니다. 거의 반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벌써 모양에 약간 흠집이 나면 벌써 그렇기도 하고 창고로 가는 거죠. 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못 가니까 이렇게 한번 걸러내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다 안 팔리는 거고 창고에 있는 것들은 조금 있으면 썩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 한 40에서 45%의 청구하는 버려지는 거죠. 야채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인분 만들어서 우리는 2인분 먹고 버린다 대체로. 냉장고에 넣어둔 것들도 다 드시지 않을 걸. 결국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버리는 것들이 냉장고로 상당히 거쳐갈 나오죠. 뿐이죠. 예. 예.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가 심각한데 음식물 쓰레기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더 상하기 전에 빨리 못 먹는 먹어.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먹을 수 없지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예. 이건 빨리 또 그 축산 농가나 이런 데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인간도 못 먹고 동물도 못 먹는 것. 이거는 예.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활용에 어떻게든 비료로 만든다든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처리 안 되고 버려지면 결국 또 파묻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뭐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각각 이제 쓰레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를 할 텐데 묻을 건 묻고 뭐 태울 건 태우고 이제 문제는 어디로 그냥 보내버리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꽤 있다고 들었어요. 유럽, 음, 그다음에 미국은 약간 빠집니다만 유럽, 일본, 호주 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남의 나라에 팔았습니다. 팔아요? 예, 팔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쓰레기를? 수거업자가 싹 모아다가 유럽 같으면 터키에 주로 팔았고요. 그 재활용품들을 그렇습니까? 재활용이건 아니건 다 모아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린 걸 다 긁어 모아갖고 뭐 음식물 쓰레기건 플라스틱 쓰레기건 뭐 다.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아가지고 아. 남의 나라에다 팔면 예. 그 나라가 그걸 이제 저임금 노동력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재활용해서 예. 분리하고. 터키가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중국으로 갔었죠. 예. 그다음에 중국 쓰레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고형물 쓰레기의 56%가 중국으로 왔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 환경보호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잘한 쓰레기가 아닌 떡 덩어리진 컨테이너에 담아서 수출할 수 있는 고형물 쓰레기의 전 세계 것의 56% 정도가 중국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19년부터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단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이 알아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것이 중국이 꽉 차서 또 안 받겠다고 하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근데 태국도 결국 2023년, 2024년부터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왜 받다가 안 받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네. 나라마다 또 쓰레기의 성질마다 다릅니다만은 401톤당 유럽 같으면 4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처리하는데. 예, 성질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여기는 환경 기준도 높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인건비 엄청 비싸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난한 나라로 가면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10달러에서 한 40, 50달러.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뭐하러 처리하겠습니까? 싼 곳으로 계속 보내죠. 예, 계속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아서 버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저임금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기들 땅과 자기들의 인건비를 이제 써가면서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중국은 이미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작업을 해서 2018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 제동을 걸었죠. 바로 제동을 건 건 아니고 예. 품목 그 리스트 쓰레기 받아들이는 리스트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 안 받겠다. 딱 네. 끝나는 거고. 베트남 경우도 도저히 안 되겠다 했고 이제 끝났죠. 베트남에 이제 유명한 쓰레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마을. 그 마을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새로운 물질은 아닙니다. 잘게 쪼갠 플라스틱으로 다시 석유화학 공장에 팔든가 하겠죠. 파는 예. 그런 역할에서 그 공장들을 세웠는데 그 공장에 이제 농민들은 가난하니까 자기 농지를 쓰레기 공장 부지로 넘기고 팔고.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과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해쳐지니까 그 마을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베트남 농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미 베트남- 공장은 들어섰고 공장에 의해서 오염은 되고 가난한데 공장에 노동자로 오래니까 땅 팔고 노동자로 들어가고 공장은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의 쓰레기를 더 받아들이고 이 악순환 속에서 농민들은 가난한 하청 노동자가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면 자꾸 가난한 나라들로 이동하다가 이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손들면 안 지금 되는 뭐 건데 그냥. 베트남, 태국, 터키 다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죠. 아프리카에 사막도 많으니까 가서 파묻기 시작할 텐데 야. 어느 때인가 이제 아프리카마저도 다 폐기물에 의해서 멍들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뭔가 쓰레기 문제를 처리를 끝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 아프지만 눈 감으면 되는 그런 뭔가 배출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데 예. 결국은 그러면 배출한 곳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은 할 수 있으나 저도 우리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 그럼 우리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마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음식물 쓰레기를 마셔야 되나? 아니면 그거 어떡합니까? 우유 마신 우유팩을 뭐 연습장으로 쓸까요? 어떡할까요?
쓰레기의 늘어나는 속도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그다음에 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된다. 줄여야만 된다. 네. 차라리 쓰레기가 발생 안 하도록 어떻게든 웨이스트 제로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방식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 움직임이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네. 배송 로켓 배송 같은 얘기했지만 예. 쓰레기가 늘어나는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고 빠르죠. 예. 근데 처리 기술의 발달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기술을 발달한 다음에 그걸로 돈이 돼야 그걸 개발을 하는데 돈이 안 된다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쓰레기 활용 기업들의 속도는 늦고 이거에 따라서 의식들도 그럼 의식이 먼저 빨리 깨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의식 야. 깨어 있는 건 아직은 저 밑에 가 있고. 근데 인류가 발전하는 단계라는 건 결국은 분업이 세분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소젖도 짜고 내가 농사도 짓고 내가 탄도 캐고 하던 일에서 그걸 다 나누다 보니까 예. 소젖 짜서 주는 분들은 200kg밖에 있고 예. 쌀 농사 짓는 분들은 300kg밖에 있고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일 하고 하다 보니 서로 그 필요한 걸 주고 받으려면 배송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없죠. 예.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다음에 교통수단은 발달하니까 당연하겠죠. 더 멀리 가져가고 그렇겠죠. 또 더 깊은 데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데서 예를 들면 아주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서 쓰레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예. 거기에 다들 불판 가지고 가서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뭐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내다 오시니까 엄청나게 울창한 산 속이라 하더라도 쓰레기는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가 나름대로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 이 발전은 과연 지구적인 발전인 것이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맛난 음식도 지구는 환영하지 않는다. 사람이 입맛 때문에 조금 환영할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전혀 환영하지 않는다. 아무리 맛나게 만들어도 지구는 환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만 혼내시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좀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들을 좀 보면 우리도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예. 미국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고 쓰레기 태운 그 마지막 잔재 처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상당히 소량만 남기게 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태워서 그걸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태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높이고 효율성을 그러면서 남은 찌끄레기가 결국 남긴 남는데 네. 아주 소량만 남고 유해하지 않도록 남기는 이 기술들이 이미 발달돼 있고 다 쳐가서 태우는군요, 미국은. 그나마도 그렇게 잘 태우고 남는 것은 사막도 많으니까 사막에 매립할 수 있는 버리면 공간이 되고. 있고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호주를 다녀왔습니다만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버려요? 예, 일단 첫째는 문화 자체가 우리는 반찬 여러 가지 쫙 늘지 않습니까? 국물이 그냥 가득하죠. 근데 영국식인 호주는 뭐 간단한 몇 가지를 가지고 덜어 먹고 끝나니까 음식물 네. 쓰레기가 일단 많이 안 나온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많은 편인데. 그다음에 사막이 중간에 많습니다. 예. 가장자리는 이제 해안가에 도시가 형성돼 있지만 사막에 가운데는 다 사막이니까. 파묻어요? 예, 파묻습니다. 파묻을 땅이 아직은 많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쓰레기 중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나무, 네. 풀, 잔디 깎은 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아가지고 예. 다 다져가지고 예. 약품 처리 조금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분재라든가 화분, 그다음에 비료 같은 정원의 걸로 흙으로 써요? 다 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 쓰레기가 세 가지입니다. 통이 빨간 통, 네네. 노란 통, 녹색 통. 녹색통. 녹색통이 풀하고 나무 담는 거고 말씀하신 그거겠고요. 노란 통이 재활용, 빨강은 일반 쓰레기. 어허. 예, 여기에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호주도 이제 정책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됐고 그 기술에 맞는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를 하는데 기술과 관련 없는 쓰레기는 역시 또 파묻거나 태우거나 태우는 게 괜찮아요? 위로 태우는 날아가는 것은 대기에 종류에 따라서 뭐 천양지차이긴 합니다만은 태우는 것은 대단히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물론 메릿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잘만 태우면 그래서 태우는 기술, 태우기 전에 어떤 것들을 섞고 어떤 방식으로 태워야 깔끔하게 타고 잘 태운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계속 태우면 끝까지 타죠, 타기야. 타죠. 네. 잘 태운다는 건데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죠. 고형물이 안 남도록, 안 남도록? 파묻을 것들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태우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태우기 전에 예. 수거가 잘 돼가지고 예를 들면
더러운 플라스틱과 깨끗한 플라스틱은 태울 때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약품을 어떻게 섞어갖고 완전히 연소시킨 다음에 공기도 깨끗한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가 걸러져서 나가도록 하느냐. 이런 나라마다 것들이 이제 또 기술의 다르군요. 문제죠. 예. 주변에 우리도 사막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바이가 그렇더라고요. 두바이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예.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길에다 버리면 누군가 갔다가 사막에 묻어요? 그다 어. 근데 두바이에는 인구가 사실은 두바이 인구는 한 10% 되고 나머지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예.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이 싹 걷어다가 사막에 가서 다 매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바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사막에 가면 다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1년에 몇천 명씩 모여갖고 사막에 쓰레기 수거 운동도 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쓰레기 고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씩 때때로는 고민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나 1년 내내 365일 24시간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를 오랜만에 또 변상욱 대기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나라들이 쓰레기 처리를 뭐 잘하거나 잘 못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조금 전에 그 사막에 둘러싸인 두바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레기 쳐가서 사막에다 파묻더라. 예.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늘 버리는 거죠. 네. 딱 한 군데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 무슨 왜 엄청나게 높은 빌딩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그렇다. 두바이에 있다는. 예, 정말 그 고급진 빌딩. 예. 거기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은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갖다 해서 나오더군요. 거기는 뭐 사람들을 쓰겠죠. 돈이 많으니까. 비싼 아파트들이니까. 그거 그냥 분리된 쓰레기들 갖다가 그냥 사막에다 같이 파묻는 거 아니에요? 기껏 분리해놨지만. 그 똑같은 겁니다. 나올 때 그 빌딩에서 나올 때 분리돼서 나올 뿐이지 어차피 네. 합쳐가지고 파묻는 건 똑같은 건데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다 그러겠죠. 미리 나올 때 섞여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제 두바이는 이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뭐 장기적인 계획을 이미 다 짰고요.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잘 안 풀리니까 해마다 자원봉사자를 5천 명씩 모아가지고 네. 사막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클린업 두바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다 수출해서 잘 풀렸는데 쓰레기를 2018년부터 선언이 시작되고 2019년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호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애쓰는 것들은 뭐 어느 나라나 뻔하지 않습니까? 뭐 몇 년도에 단계적으로 제로를 또는 만들고 10% 감축 예. 목표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계획서가 맨날 나오는 거나 그런 건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과연 일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이 이루어지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은 마트라고 하는 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예. 호주에도 그런 대형 마트가 한 두 군데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비닐 쓰레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닐 쓰레기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귀찮으니까 아까 얘기한 빨간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느냐 예. 아니면 대충 털어가지고 장 노란. 보러 갈 때 네. 차에다 싣고 가서 그 마트에 비닐 수거함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 비닐 쓰레기는 마트가 받아준다 이거죠? 받아주는 거죠. 여기다 버리세요. 예, 이제는 발달해서 캔이라든가 병도 갖고 와라. 받아들이겠다. 호주의 가정은 자기네 집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쳐갈 텐데 굳이 왜 그거를 마트로 그러면 들고 거기에서 이제 갑니까? 쿠폰이 나옵니다. 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버리려면 돈 내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 마이너스 방식인데 예, 그렇죠. 호주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들고 오시면 상 줍니다라는 플러스 방식이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기업이 한다는 거죠. 스스로 나서서. 예.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들여다보니까 전기도 이제 받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국가가 다 관리하는 전기입니다만은 네. 상업 전기를 받아 쓰면서 뭘로 생산한 전기입니까를 따집니다. 호주는 풍력입니까? 아니면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든 겁니까? 네. 라고 하는 문제도 거기서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와인병을 병이 아닌 바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태워서 새로운 걸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와인병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나오기 것도 시작했어요? 상당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축산,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네. 근데 축산 폐수가 엄청나거든요. 음. 특히 배기가스. 근데 동물들이 배설물을 덜 내보내고 배기가스를 덜 내보내는 방식을 연구해서 예. 거기에 바이오 처리 이제 사료가 있습니다. 아. 사료에다 첨가하는 거죠. 몸에서 가스 덜 예, 나오게 하는 덜 사료. 그 우리 마트에 들어오는 소고기는 그걸 사용한 소고기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농민들이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사료를.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투자해서 그런 첨가물을 만들고 그 첨가물을 축산 농민들한테 네.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이런 방식도 있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이거 갖다 투게더 투 제로 에미션스 그러니까 함께 제로를 향해서 예.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갖다 계속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대개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음료수 병 캔까지 해서 이제는 환불 표시가 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쿠폰이 이제 거기에 지급된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져가죠. 결국 분리수거 잘하자 했네요.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거 비슷한 흐름 속에서 예.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포르투갈은 2017년부터인데 단체 급식에 고기를 제한합니다. 일주일에 뭐 2회 이상은 안 된다. 뭐 3회 이상은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환경 오염 측면에서는 나쁜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꼭 그러면 어떻게 동물을 죽여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고기 1g이 나오려면 풀 같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폐수도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는 고기를 좀 덜 먹으면 되는 건데 예. 고기는 기어이 먹어야 되겠으니까 친환경 고기를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하니까 그 부분이 잘 안 풀리는 근데 거 아닌가. 요즘 초등학생들이 달달달 외우는 게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예. 라면 한 컵, 라면 국물 한 컵을 네.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려면 정화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갤런이라고 하나요? 큰 생수통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음. 그게 250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아이들이 그런 걸 이제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외우는데 외우는데. 어른들은 뭐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는 학교 급식에서 육류를 제한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게 비건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비건 쪽으로 상당히 진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고기 또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예. 뭐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 다만 개인한테 이걸 강제할 수 없으니까 학교, 경찰, 뭐 대학, 그다음에 교도소 급식 예. 이런 거에서부터 또 군부대 급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육류를 좀 줄여나가자. 예. 근데 이게 제가 그거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물성 식품 때문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예. 전 세계의 배출량 중에 17.4%입니다. 근데 자동차, 예. 비행기 이런 운송 수단에 화석 연료가 쓰이면서 나오는 게 그럼 얼마냐? 16.2%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예. 고기를 먹는 그 사람 또는 고기가 오염의 더 주범이군요. 그렇죠. 거기 쓰레기에서 썩으니까. 예. 아마 여기 난지도라고 뭐 흔히 옛날에 부르던 거기를 덮어가지고 네. 정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늘 정원. 예. 가보시면 양쪽 가장자리를 뺑 돌아가면서 가스를 모아서 배출하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안에는 쓰레기 지붕. 여전히 썩고 예. 있으니까. 예, 안에서 계속 썩으니까 가스는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동차 비행기보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비건 식품 쪽으로 가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환경으로는 예. 채식을 하는 것도 친환경이다.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것을 준비해서 예.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언젠가는 채식 위주로 많이 갈 테니까 생산품이라든가 학교 급식 같은 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 재활용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서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또 없고. 우리가 이게 IMF 때 금모으기 하듯이 한번 예. 합시다 그러면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대요. 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서 쓰는 국민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처리 기술만 조금 여기에 플러스 된다면 상당히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모범국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포장지가 너무 많다는 건 어쩔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제 좀 우리의 연말 연시 연구과제죠. 추석 선물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 선물을 그냥 돈으로 하자. 그거 좋네요. 네, 그냥 그 어차피 돈 써서 선물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자기 원하는 거 사 먹거나 사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야, 어떻게 돈으로 주냐? 그 선물 고르는 정성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 진짜 그 친환경도 아니고 아닌 노인하고 것 같다. 아이들한테 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야박하지 않은데 뭐, 예, 용돈 드리는 같은 느낌, 나이 주는 또래에 느낌? 서로 돈을 선물하는 건 하긴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말든가. 하지 말자. 예, 저는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좀 서로 정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냥 돈으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그냥 선물용 돈 뭐 이런 걸 좀 따로 만들어주면 예. 그냥 그 느낌으로 뭐 상품권 이런 상품권도 거. 예. 나쁘지 않고. 예. 또 하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건데 예. 헌옷들을 다 모아서 그냥 콱콱콱 그 통에다 집어넣으면은 가서 재활용 되겠지라고 하는데 10%도 안 됩니다. 다 태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옷을 많이 입습니다. 사시사철 날씨가 다 다르니까 계속 그렇죠. 바뀌니까. 예. 근데 외국에 나가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레스토랑 올 때도 등산복 입고 오냐고. 그래서 옷을 많이 입는 편입니다. 유행도 빨리 바뀌고. 네. 근데 사실 옷은 다 태웁니다. 아. 예, 그렇게 아시고 뭔가 그래서 옷을 덜 입으려면 하긴 또 몸이 안 변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옷에 세금을 아주 많이 붙여서 옷을 좀 덜 사게. 사실 옷이 떨어져서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겨워서 되게 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이윤을 찾아보면 옷값이 또 싼 것들은 꽤 싸니까. 음. 근데 그게 옷값이지 환경 피해 비용으로 치면 큰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서 수출하는 게 아직도 몇 퍼센트가 될지 계속 바뀌니까 조사하기는 어려운데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18년일까요? 예. 중국이 일단 쓰레기를 갖다 1차로 음. 임시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안 받는다? 예, 나중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일단 스톱 예. 했는데 그때 서울 시내의 쓰레기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수거 업체로서는 뭐하러 수거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수거를 갖다 중단해 버리거나 망하거나. 예. 근데 그럼 수거업체에 일을 맡겼던 지자체가 그걸 알아서 대신한다? 지자체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돼야 되는데 선순환되지 못했던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이제 2023년, 2024년 이 두 해가 쓰레기 수출이 중단되는 확실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각 나라마다 받아들이는 이제 날짜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중국, 베트남, 태국, 터키들이 다 중단해 버리면 아프리카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할 때까지는 쓰레기는 아니나. 우리 땅이랑 쌓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땅은 넓지 않고 대체로 산이며 예. 인구는 많아서 쓰레기는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은 참 피곤하겠네요. 더군다나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오염 물질을 버리는 것이 완전히 이제 규제가 돼갖고 못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땅에다 묻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건 결국 강이 오염된다는 얘기고 오염된 강은 다시 바다로 가는 건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바다에 못 버리게 한다고 바다로 안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땅에다 묻으면 그게 줄줄 흘러서 줄줄줄 새 결국은 가지고 결국 강으로 들어가고 강은 다시 바다로 가고 돌고 도는 건데 결국 국제적인 협약이나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점점 엄격해지고 예. 결국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줄이는 문제에 다들 나서야죠. 큰일입니다 정말. 경제가 발전해야 또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발전 안 시킬 수는 없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돌리고 예.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식이어서 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경제 구조가 돼 있는 밖에는 거죠. 없는데 또 그걸 줄이려고 하면 또 결국은 경제를 덜 발전시키고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 밖에는 예.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호주에서 그렇죠. 보니까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제적인 쓰레기 예를 들면 재활용이라든가 예. 또는 연소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세미나가 계속 열리고 그다음에 기업 박람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국제 기업 박람회가. 예.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미 뭐 거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건축 네. 이제 사회 기본 시설들을 막 짓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건축물 쓰레기를 부셔서 가느다란 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걸 갖다가 벨켓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숯 숯, 예,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뭉쳐서. 숯으로 만들어갖고 예. 다시 활용하듯이 그런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자재로 쓴다거나 아하. 이런 기술들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음. 프로모션 활동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기술 개발하려면 그런 쪽에 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인력도 창출하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이 뭔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유기적으로 그리고 어렵네요.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전기차 만들면 보조금 주는데 예, 그럼 테슬라가 그래서 그 돈으로 흑자 보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테슬라보다 더 환경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특정 업체라서 그렇습니다만 중고 물품 서로 거래하는 사이트. 예. 그 덕분에 우리는 중고품 사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건데 네. 그거 아니었으면 팔 사람은 버리고 살 사람은 어디 단 데 가서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까도 호주의 몇몇 마트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영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는 전기차, 예.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는 거죠. 전기차로 하겠다든가,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트럭 자체를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도 하고 있는 걸 봤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와 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화물 전략을 새로 짭니다. 우리 마트 판매대와 우리 판매대에 지원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과의 예. 거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서커스로 전기 자동차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배기가스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음식 기부하는 거나 모금 또 현금 기부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개발하는 어떤 뭐랄까요, 뭐 기업들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면 이런저런 보조금도 주는데 저는 물건을 살 때 중고 물건 사고 중고 물건 팔고 하면 예. 그 연말정산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좋죠. 그러면 그 더 많이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보면은 냉장고까지 냉장고의 문이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까지 다 계산해서 네. 예,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것도 봤고, 그것도 상당히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 지속 경영 가능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네. 어젯밤에 제가 통영 갔다가 어젯밤에 서울로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바다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중국 어선이 버리고 갔어요라고 핑계를 대지만 예. 사실은 중국 어선만 버린 그렇죠. 것은 아닐 건 그렇죠. 분명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새로 그물을 갖다 펼칠 때 그물을 구입할 때 어선에서 그럼 쓰던 그물 갖고 와라. 그럼 얼마를 깎아주겠다. 아하,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처리 비용이 들거나 처리하기 곤란하면은 예를 들면 바다에 그냥, 또는 어딘가에 끊어져 갖고 할 수 없이 버렸다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바로 가서 수거하도록, 이런 시스템들도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봤습니다만은 기업들이 해변 하나를 책임지고 여기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 기업이 맡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무슨 해안, 기업 롯데 이미지도 무슨 놓치고. 해안에서 예. 누가 더 깨끗하나 경쟁도 좀 하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게요. 다양한 아이디어들. 저는 오늘부터 찬밥을 주로 먹는 걸로. 예, 오랜만에 또 중요한 얘기 들었네요.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